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담 오시는 분들의 내용을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고 듣고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매번 많은 분들을 뵙고 이혼과 관련해서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인생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 인생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날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그 부분을 참 힘들어 하시는구나, 예민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고, 어느 날은 어떻게 저렇게 대우를 받고 살아오셨을까, 마음속 깊이 이렇게 울림이 있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오셔서 아내분이 자신을 학대했다, 나쁘게 했다, 또는 남편분이 자신을 학대했다, 나쁘게 했다, 법률적인 용어로 부당한 대우라고 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본인도 만만치 않으신, 본인도 그 배우자에게 제가 볼 때 너무 가혹하게 너무나 긴 세월 좀 심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한 사례분이 오셨어요. 50년 가까이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하고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저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자신이 힘들어하고 이럴까,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싶었지만 제 생각엔 남편분도 지옥일 것 같고 그걸 하소연하시는 아내분도 지옥일 것 같아서 제가 주제넘게 몇 마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가시면서 전혀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예를 보면서 부부가 살면서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항상 잘해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또 혼자라는 건 힘들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녀들 성장하고 결혼하고 부모는 늙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분은 평생을 남편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게 해소되지 않는 자신의 감정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시면서 사시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분 얼굴의 표정에 인상에 온몸으로 다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절규하고 계셨어요. 그게 해소가 되지를 않아서 조금만 자극이 가면 터지고 막 울분을 터뜨리시는데, 제가 그걸 다 들어드릴 수가 없었던 것은 그분이 얘기하는 시작점이 50년 전, 20분 얘기했더니 그제서 이제 40년 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하나도 지우지 않고, 기억에서 지우지 않고, 마음에서 지우지 않고, 덮지 않고, 해소하지 않고 그걸 끌어안고 50년을 살았으니 그 얼굴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화라산의 분화구 같았어요. 아주 터지기 직전에까지 다 끌어올라 버린, 그게 폭발했다가는 본인은 물론이군 배우자는 물론이군 그 가족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분노를 가슴에 안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자한테 잘하고 계신가요? 내가 가슴이 아프고 배우자로 인해 상처받은 거 혹시 그거를 안 갚음하고 계신데, 복수하고 계신데 그거를 모르고 계시는 분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하나도 미안하지 않고 아직도 그 서슬퍼런 그 감정 때문에 끊임없이 괴롭히면서도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부부가 살면서 사실 가슴에 한이 맺힌다라는 사연들은 대부분은 외도죠. 그리고 폭행, 그다음에 정말 지속적인 폭언, 여기에다가 주변 사람들입니다. 어떤 거냐면 남편 입장에서는 장인장모, 그 다음에 처형이 어쩌다는 거, 그 다음에 아내분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잘 등장 안 하세요. 주로 시어머니, 시누이, 그 다음에 이제 드물게 손윗동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거죠. 괴롭힘은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은 처갓집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가슴에 좀 한이 맺힐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그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처갓집이 잘 사고 내가 못 산다고, 없는 집 아들이라고 날 무시했다. 그 다음에 아내에 비해서 학력이 본인이 짧아서 학력이 짧다고 무시했다. 이런 겁니다. 돈 아니면 학력이에요. 그러니까 학력이라는 게 이제 문제는 그 외 직장이라든가 소득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런 거로 처가에서 이제 무시를 하면은 정말 죽을 때까지 사위분들, 남자분들 못 잊는다 그래요. 그리고 겉으로는 장인 장모님 이렇게 웃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마음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가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집에요 아들 형제만 넷인데요, 우리 막내예요. 첫째, 둘째, 셋째 다 어머님이 이혼시켰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며느리를 다 도망가니까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세요? 한 거. 전화해서 며느리한테 육두문자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안 믿기시죠?
진짜 녹음해서 가져온다니까요. 뭐 18 이거는 뭐 욕도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이분 정신검장 받아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리고 뭐 남편한테 요만큼이라도 뭐 해가 가거나 당신이 보시기에 뭐 며느리가 시원찮다 그러면 뭐 즉각 전화해서 욕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항상 나오는 얘기, 네가 한 게 뭐 있냐는 등 욕설을 막 퍼대신다는 거죠. 그거를 참고도 내가 살았는데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나가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을 품었다고 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을 품는 게 뭐냐면 돈 문제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너는 돈을 못 번다라는 거로 무시하는 거. 옛날에는 아내분들이 남편 쪽에 일방적으로 많았어요. 남편이 돈을 다 벌었으니까 옛날에는 아내는 살림하고 전업주부로. 그러니까 당신 돈 못 번다고, 그 다음에 왜 한 직장을 1년을 못 다닌다고, 그 다음에 왜 시부모님은 우리 집 사는데 보태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내 쪽에서 남편부를 공격을 했어요. 경제권이 남자분들한테 많았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재산 분할을 해준 그 비율이 20% 정도라고 했거든요. 그럼 아직까지는 80% 정도는, 지금 조정이 됐다 해도 70-80% 정도는 남자들이 경제력이 있고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될 만큼 남자들이 재산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공격하는 것처럼 똑같이 공격하지는 않는데 요즘 뭘로 공격을 많이 받냐면요, 당신은 나가서 왜 돈을 안 버냐는 거예요. 옆집 영희 엄마는 나가서 돈을 벌어서 어떡하고 남편 차를 사줬고, 그 다음에 취미생활도 골프도 치러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냐면 아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버니까 남자가 경제적인 부담이 좀 적겠죠. 그 다음에 소득이 많아지니까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겠죠. 이런 부분을 남편들이 아내들을 타박을 해요. 여기에 이제 가슴이 한이 맺힌다 그래요. 내가 결혼했을 때 신혼 초에 나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임신하니까 애나 잘 보라고 들어앉아서 살림이나 잘하라고, 그게 돈 버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앉혀놓고는 이제 취업도 못하는 나이 됐는데 나가서 돈 벌으라고 옆집 아줌마하고 비교를 하니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히겠어요. 남편 볼 때마다 이를 부득부득 갈겠죠. 정말 남편들에 대해서 그런 말들을 듣는 거 싫어하고 아내분들이 남편들을 저주한답니다. 너 늙어서 보자지. 이게 문제지. 늙어서 보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늙어서 보자예요. 너 늙어서 보자. 아주 내가 밥 해주나 봐라, 물을 떠나줘 봐라, 너 얼마나 나한테 천대를 받을지 두고 보자. 이렇게 일을 뿌득뿌득 하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혼하고 각자 길 가시면 좋은데 이렇게 일을 뿌득뿌득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결혼해서 40년 차 정도 되면 남자분들이 기운이 떨어지시죠. 주도권이 바뀌죠. 자녀들이 결혼하고 성장함으로써 엄마 쪽으로 힘이 실어지죠. 결혼해서 오래 사시면 아내분들이 그죠, 목소리가 커지시고 주요 결정을 아내분들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아마 그 자녀들의 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워낙 남자분들이 나가서 젊었을 때, 옛날엔 그랬잖아요.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남자만 놀고, 그 다음에 뭐 과거에 올림픽 전에 주요 이혼 사유가 뭔지 아세요? 남편이 폭행했어요. 아내분들을 그냥 진짜 못 패듯이 패는 그런 그 야만적인 문화의 시대를 거쳐온 분들이 그거를 맞던 아내가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너 기운 떨어지기 때 보자 어디. 왜냐면 여자가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세도 남자 근력 완력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힘 떨어질 때 어디 두고 보자. 이러고 일이 간다는 거지, 일을. 그게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40년 50년 돼서 60세 70세가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그 복수가 드러나는 거죠. 나이 먹어서 보면은 삼식이 뭐 새끼 뭐 이렇게 지금 붙이는 게, 남자분들 밥새끼도 달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마치 문화처럼 번져버렸어요. 그래서 밥새끼 달라고 그러면 삼식이 새끼라고 할 정도로. 그 남편들한테 밥새끼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아유, 여기서 그러면 여자만 밥을 해야 돼,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지금 70, 80대인 분들은요, 남자분들 밥 잘 못해요. 젊은 애들하고 달라요. 남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돈 벌어다 줄 땐 밥 해주고 아침밥 차려주더니 퇴직하니까 나 찬밥 신세를 만들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내분 입장에서 이제 변명은, 아니 일 나갈 때야 일해야 되니까, 하지만 나이 먹어서 소화도 잘 못 시키는데 두 끼만 먹으면 되지. 그리고 당신이 반찬 다 있겠다 차려 드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하고 저녁은 같이 먹어주는데 차려서 점심은 차려 드슈? 할머니가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밥부터 줄이는데 더 심한 복수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립니다. 남편이 나를 괴롭혔던 그 권력의 요소, 전 권력이라 봐요. 권력의 요소를 다 뺏어 버려요. 첫 번째, 돈을 뺏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들이 아빠를 혐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걸 엄마한테 결정권을 주게 하고,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아버지 어머님 말씀 따르세요,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정말 괴롭겠죠. 그죠? 돈을 뺏고 자녀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 또 하나, 남들 보는 데서 남편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수를 해요. 에이 그러시겠죠. 이거 복수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미안함이 없어. 당연해요. 왜? 나 당신 30년 40년 참고 살았거든,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아내분들 가슴에 손을 이렇게 한번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개 중에 하나 반드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스스로 내가 남편에게 복수하고 있다는 생각을 또 안 하세요. 못 하세요. 그게 본인의 앙금이 있는 걸 복수하고 있다라는 걸.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렇게 복수를 주구장창 돌아갔을 때까지 할 거면서 내가 복수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모르면서 미안해하지도 않고, 복수라고 하는 거는 나의 이 억울한 감정, 분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저는 탈출구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에 고소를 하면 그 사람 잡아다가 재판에서 교도소에 넣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사람을 처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벌 받았어, 이렇게 해서 피해자의 감정을 응보하기 위한 역할도 하고 있는 게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다는 아니지만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사람 교도소 보내고 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두 가지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제발 다는 원상복구는 안 되지만 그거라도 위로를 하십사고,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복수제도예요, 그게. 근데 오늘 아내가 남편한테 복수하는 건 얘기하는 거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수하는 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게 안 끝나요. 너무 길어. 무기징역도 30년 안 넘거든요. 감형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가석방하면. 그 다음에 국가적인 형벌도 그렇게 해주면은 피해자가 자신의 보복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라고 해줬는데, 아니 남편한테 그렇게 돈 빼서 자녀들 빼서 다른 사람 앞에서 무시해 했으면 됐지. 그럼 내 감정을 해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남편한테 응어리진 가슴을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감정을 해소하면서 내가 사람이 좀 유순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수는 복수대로 60대부터 90세까지 산다면 30년 이상을 하시면서 나는 왜 50년 전 감정을 끌어안고 거기서 못 벗어나시고 스스로 지옥에서 사시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분의 얼굴은 지옥이었어요. 지옥. 아니 왜 남인 놔두고 5분도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30년 40년을 남편한테 퍼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은 뭐냐고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복수하시는 거예요. 아니래요. 자기 복수 아니래요. 이게 복수예요. 아내분들 인정하시죠? 복수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운 떨어질 때 보자. 기운 떨어질 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돈을 한 달에 30만 원 주신대요. 그분이 과거에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매일 사람들 만나고 그러신대거든요. 물론 돈이 생기는 일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점심값도 15,000원 이하가 없습니다. 그럼 저녁 같은 경우는 더 비싸겠죠. 2만 원, 2만 5천 원 해요. 그럼 그 돈 갖고 한 달 식비도 안 되죠, 지금.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교통비는 안 들어간다고 치고, 지하철, 전철, 뭐 버스 탈 때 교통비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못 합니다. 요거 하나 불편한 주셨죠. 밥이요? 두 분이 밥 드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용돈 30만 원 주고 알아서 먹고 살아라 거죠, 이제 나가서. 그 다음에 자녀분들 말끝만 나오면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행복하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애들도 인정해서 내 편을 들어준다고. 아 정말 가슴이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머님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어머니 한 달에 30만 원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전 재산 어머님 명의잖아요. 아버님은 그저 어머님이 주는 돈만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자녀분들도 아버님한테 돈을 안 드리고 어머님한테 드린대요. 두 분 여행 갔다 오시라고. 그래놓고 그 어머님 하신 얘기는 여행비도 제가 다 냈어요. 아니 그럼 전 재산 어머님한테 있는데 그러면 어머님이 내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지옥에서 진짜 꺼내드리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몇 마디 제가 해드렸어요. 복수하고 계시는 거 맞고요. 그 돈 갖고 못 살아요. 이젠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남편이 막 어거지를 부리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돈 안 준다고. 어머님도 그렇게 1년만이라도 살아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지 말란 얘기지. 사지를 다 묶어놨잖아요. 그리고 어디 현장에 가서 뭐 돈 줄 일 있으면 남편하고 같이 간대요. 돈 쓰는 거 뭐라고 하니까 남편은 꽃다는 보리자루같이 이렇게 서 있고 아내분이 아유 수고하신다고 밥이라도 드세요. 얼마씩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 인부들이 오면 이 남편은 쳐다도 안 보고 뭐 샷담 하나 왔나 보다. 쳐다도 안 보고 이 어머님은 보고 반성을 한다는 거예요. 돈 주니까. 그러면 그 돈 받는 인부들이 남편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유 여자한테 빌부터 사는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 왜 남편을 차라리 그럼 집에서 두고 오지? 거길 데려가서 밥을 만들어요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남편을 바보로 만들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50년 전부터 얘기나요. 시어머니가 뭐 어쨌고, 그 다음에 뭐 큰애 낳았을 때 뭐 멋있을 때 남편이 저기 뭐 여자들하고 뭐 어쨌고 저쨌고.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보복하고 계신 거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복수 아니라. 이게 복수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지금 20년을 넘게 사셨다는데, 내가 30년을 한을 품어서 지금 50년 사니까 30년을 한을 품어서 20년을 이렇게 했으면, 제가 그래서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충분히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본인이 불행하시잖아요. 여기를 그만큼 할 만큼 했으면 좀 벗어나세요. 이제는 좀 본인이 벗어나세요. 그리고 자녀분들이 엄마 편 드는 것 같지만, 자녀분들 입장에서 두 분이 이혼하면 얼마나 불안정해요. 두 분이 좀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 거예요. 왜 자식들까지 힘들게 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가 해주지 않아요. 어머님 스스로 하셔야 돼요. 종교를 가지시든 마음 수양을 하든, 그 다음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든 상담 치료를 받으시든 어머님 스스로 해결을 하세요. 제발 그 덩어리 좀 꺼내서 버리세요. 제가 그걸 비워야 따뜻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 다른 사람도 어머님을 보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댁에 가셔서 거울 좀 한번 보세요. 어머니의 불행이 마주 앉아있는 저도 힘들어요. 어머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 긴 시간을 저랑 대화를 나누셨고, 가시면서 무겁게 일어나시더라고요. 책상을 짚고 오면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정말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 있으시잖아요. 아버님 용돈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세요. 제발 100만 원씩. 어디 가서 친구들 만나면 소주값이라도 한 번 내게 100만 원 주세요. 지금 너무 물가가 올라서 힘들어요 어머님. 그동안 아버님이 어떻게 견디고 살아오셨는지, 그러면서도 남편분이 재산도 하나도 없이 이혼 안 하겠다고 그러고 사시는 게 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어머님. 100만 원씩 용돈 좀 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그거 100만 원씩 안 주시잖아요. 이혼하면 어차피 어머님 재산 반 잘라서 줘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사신다고. 이러고 이제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도 며칠이 가슴이 깝깝했습니다. 왜 나의 지옥에서 내가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할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그게 복수였거라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아내분들 이렇게 복수하십니다. 대부분 한 가지는 하고 계시죠. 돈을 끊거나 자식을 내 편 만들거나. 그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있잖아요. 밥도 하나 못하고요. 이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흉보잖아요. 친구들한테 가서. 대부분 세 가지 다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는 좀 놓으세요. 내 마음에 차 있는 남편에 대한 원망, 저주, 그게 한으로 맺힌 화병, 이거 스스로 푸셔야 됩니다. 스스로. 아무도 그거 풀어주지 않아요. 제가 이거 당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인한테만 잇따른 화병, 이게 아내분들한테 많다고 하거든요. 그 화병 아무도 안 풀어줘요. 스스로 푸셔야 됩니다. 스스로 풀어줘서 얼굴이 밝아지고 좋은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하면 굉장히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런 아내분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 화 가슴에서 비워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